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저는 김용민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김용민 브리핑. 자,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스튜디오의 컴퓨터가 하루는 모니터, 하루는 메인보드, 하루는 카메라 아주 골고루 다 망가져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켜니까 아예 컴퓨터가 켜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장비 문제 때문에 저희가 또 늦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혼자 사는 방송이니까 이런 상황이 저희가 원해서 생기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어떡하겠어요. 예.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을 움직일 중심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원한 또 이제 래프팅 모습을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휴일이자 말복인 어제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에서 피서객들이 래프팅을 즐기면서 폭염을 떨치고 있는데 서울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5도였습니다. 9호 태풍 레기마의 간접 영향권에 든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비가 오긴 합니다만은 수도권에요. 그러나 날이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지지 마시고요. 자, 이 래프팅 사진 보시면서 잠시 더위를 떨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컴퓨터를 바꾸는 바람에 저희가 채팅창을 오늘 띄울 수가 없어요. 그 태블릿이 지금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채팅창을 띄워놓고 보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함께 하실 광고는요. 착한 시리즈예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착한 시리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착한 보쌈, 착한 족발. 자, 착한 닭가슴살 시리즈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맛도 착하고 재료도 착하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착합니다. 김용민닷컴 구매 후기에서 가장 많은 칭찬과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이기도 한데요. 드셔보신 분들 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가격에 이 맛에 그렇습니다. 자,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조리 도구가 필요 없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그 어떤 배달 음식 이상으로 맛있지만 가격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에 출시된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100% 국내산 닭가슴살로 만들었지만 퍽퍽하지 않고 맛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은 닭가슴살 제품 중에 국내 최저가입니다. 제가 다 먹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맛있어요. 제가 닭가슴살 좀 싫어하거든요. 싫어해요. 은근히. 근데 이건 달라요. 이 청양고추 맛 착한 닭가슴살은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자, 이 10팩에 34,000원. 제 값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기절하실 거예요. 진짜 맛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떡갈비예요. 떡갈비. 먹어보면은 이게 떡갈비지 뭐가 떡갈비냐 라고 하실 겁니다. 네,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저도 먹어봤습니다만은 정말 맛있고 저렴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착한 시리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피알입니다. 네피알. 어제 또 저희 벙커원교회 강북 공동체 설립 예배. 그때 또 저희가 이 네피알에서 블루투스 스피커 아주 조그만 그 뭐라 그러죠? 과자 모양으로 생긴 마가릿 같은 크기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로 드렸는데 다들 입이 찢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좋다고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네피알에서 주문한 거예요. 네피알에서.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다면 네피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닷컴은 정말 훌륭한 쇼핑몰이지만 네피알도 아주 훌륭한 쇼핑몰입니다. 온라인 판촉물 회사 네피알 여기 자체가 쇼핑몰이기 때문에 김용민닷컴에 입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로 관계가 그런 관계는 아니고, 자, 네피알로 가시면요. 온라인 판촉물 회사인 네피알에서 좋은 상품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 필요하시다면 딴 데 돌아보지 마시고 네피알만 가세요. 네피알에 없으면 다른 데가 없습니다. 불경기일수록 홍보를 위한 판촉물은 매우 중요하지요. 나를 피하라고 싶다면 네피알을 만나라는 의미에서 네피알입니다. 판촉물의 모든 것이 네피알에 있습니다. 네피알에 없으면 다른 어디에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수건 물티슈 같은 생필품부터 라이터, 티셔츠, USB까지 검색창에 네피알로 검색하시거나 전화상담 032-519-4800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받으신다고 하네요. 네, 김용민닷컴, 김용민TV가 내년에 달력을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우리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네, 달력이 요즘 뭐 흔한가요? 달력 말고 딴 걸로 할까요? 연말연시 선물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피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빤스 티셔츠 이것도 역시 네피알에서 주문한 거예요. 네피알에서 다 해줍니다. 예, 네피알에서 모든 게 다 돼요.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피알에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라고. 예, 네피알은 아마 충분히 해줄 겁니다. 우리 편이니까. 예,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을 이제 네피알이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우리 네피알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 시리즈입니다. 네,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이 도대체 어디서 유래하는 말인지 알려주는 우리말 어원사전. 네, 우리말의 본뜻과 유래 그리고 변천 과정을 밝힌 책인데, 무심코 써왔던 우리말의 기원을 따져서 그 의미를 헤아려 본 우리말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살았던 시대의 관습과 사회상 선조들이 겪었던 아픔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쾌지나 칭칭나네, 이거 아시죠? 예, 요게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선조들께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일본의 무장 가등청정이라고 하죠. 가또 기요마사 가등청정이 쫓겨가는 모양을 쾌제라, 가등청정이 쫓겨나가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쾌지나 칭칭나네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이런 아주 훌륭한 뜻이 있었네요. 저도 이 광고 카피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알게 됐는데, 요즘 그 일본의 도발에 우리 국민의 일치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 노노 일본, 노노 아베, 이것도 역시 언젠가는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어원 사전에 실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이런 때 쾌지나 칭칭나네,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건 줄 알아? 라면서 잘난 척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요. 이 책이 말이죠, 24,200원에 김용민닷컴에서 판매하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예, 아주 이것만 달달 외우면은요, 박사학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어원사전이었습니다. 자, 오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콜마 윤동한 회장,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다. 베네수엘라의 여성들은 단돈 $7에 몸을 팔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다. 이런 미친 새끼가 누굽니까? 제가 알지 못해서. 하여튼 이런 극우 유튜버의 발언을 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윤동한 회장이 말이죠. 예? 직원 회의에서 극우 유튜브 방송을 틀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베를 칭송하고 여성 혐오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인간들이 있죠. 예. 게다가 또 이 윤동한 회장의 회사 한국 콜마 같은 경우 화장품도 만드는 모양이죠. 여성용 화장품. 여성분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이 한국 콜마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콜마 회장이 결국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이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 콜마 홀딩스가 한국 콜마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한국 콜마의 지분을 보면 일본 콜마가 12.43, 윤동한 0.48, 그리고 윤동한의 아들 윤상현 2.41, 그리고 딸 윤여원 0.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 콜마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 콜마 홀딩스가 그 지분을 보면 윤동한 일가가 45.92, 일본 콜마가 7.46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윤동한 씨가 한국 콜마 회장을 그만두든 말든 결국에는 뭐 윤동한 씨가 경영은 하지 않지만 소유는 여전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윤동한 씨의 이런 사퇴 의사 표명은 바뀌는 게 없어요. 사임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슬쩍 위기 국면에서는 사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남몰래 또 이제 복귀를 하는 거야. 여론이 잠잠해지면 복귀를 하는 거예요. 뭐 그때도 국민들이 반발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줘야 됩니까? 사퇴하시건 말건 그 회사는 좀 당신이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혼 좀 나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콜마 자체 화장품 브랜드는 물론이고 저는 헛개수 컨디션 진짜 많이 소비했거든요. 진짜 많이 소비했어요. CJ 건 줄 알고. 예. 근데 보니까 이게 윤동한 거야. 헛개수 컨디션. 여러분 헛개수 컨디션 기억하시고요. 또 이니스프리, 에뛰드 하우스, 그리고 더 페이스 샵, 그리고 미샤, 네이처 리퍼블릭 같은 한국 콜마가 제조한 화장품, 의약품도 사실은 윤동한의 그림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강병관 씨, 여기 당신들이 까부는 동네 아니야. 빨리 가. 딴 데 가요. 어디서? 자, 그래요. 한국 콜마. 예. 요즘 20만이 넘으니까 뭐 이런저런 인간들 많이 보이네요. 예. 다른 동네에는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긴 합니다만 당신들 노는 동네 아니야. 예, 빨리 가. 예. 그래요. 무섭게 불타오르는 불매운동. 한국 콜마 회장 결국 사퇴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사임에 따른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북한이 계속 남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비난의 강도가 지나쳐요. 그 외교국장이라고 하는 자가 말이죠. 이름이 권모야. 네. 그 외교국장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예. 이 사람 이름이 죄송합니다. 권정근이네. 예, 권정근 미국 담당국장,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국장. 앞으로 대화로 향하는 좋은 기류가 생겨서 우리가 다시 대화에 나간다 해도 조미 사이에 대화가 열리는 것이지 북미 사이에 대화가 열리는 것이지
북남 회담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인이 새벽잠을 제대로 자는 콧집이 글렀다. 이러면서 추가 무력 시위 가능성도 시사를 했어요. 앞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잘 것이다. 새벽에 많이 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면서 지금 계속 남한에게는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발사할 때마다 이거 저 남한 보라고 쏜 거다라고 이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이 통미봉남. 그러면서 또 미국하고는 또 대화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주권 국가로서 북한의 자위권을 인정했다. 이렇게 또 북한 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통미봉남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자, 또 게다가 미국에 대해서는 친서 외교를 통해서 유화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민족화해 아니죠. 민주평통 부의장이 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민주평통 부의장이면요, 여러분, 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대통령입니다. 부의장은 그 다음이란 말이죠. 민주평통의 부의장은 장관급인 걸로 전 알고 있고요. 예. 이제 9월부터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이분이 오늘 CBS 라디오에서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혀 셈법을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몸이 달았다. 한국을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를 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다 보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을 배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제 남한하고 너무 급속히 밀착되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 트럼프가 빈정상해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남한은 배제하고 앞으로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도 북한은 가끔 정말 절실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문자로 약을 올린다. 애들 문자로, 애들 쓰는 말로 약을 올린다.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선언 이행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정세현 장관의 이런 풀이를 보자면은 지금 남한에 대해서 심통을 부리고 있는 북한의 태도는 뭐 진심으로 화가 났다기보다는 진심으로 남한과 한번 붙어보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남한으로 하여금 지금 이 교착 국면을 빨리 해소해 달라라고 흔드는 것이다. 남한이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흔들까요? 근육 이완 맥그리거님, 네,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행태를 좀 마땅치 않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일본하고 대판 붙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북한과 남한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또 미국을 불쾌하게 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북미 회담이 잘 돼서 북미가 돌이킬 수 없는 평화 체제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중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 건지, 예, 참 납득하기 힘든 북한의 태도입니다. 네, 정세현 전 장관은 아주 뭐 명쾌하게 풀이하고 있네요. 북한이 우리 보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네. 나이세스님, 답답하죠. 지금 이때 저렇게 나오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예. 김흥옥님, 김정은 위원장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저러겠죠라고 하셨고요. 예. SJA님, 일이 쉽게 풀리면서도 엄청 꼬이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봅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 말이죠. 2000년까지는 사실상 배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 있잖아요. 끌려가 가지고 인간 이하에 대접받으면서 강제 노역을 사신 그런 분들, 이른바 징용 피해자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일본 전범 기업들이 그동안 야 1965년에 다 합의했고 돈 다 줬는데 뭔 딴소리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까지는 사실상 배상한 사례가 한 3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한겨레 보도인데요. 1997년 신일본제철이 법정에서 이제 마주친 거예요. 강제동원 피해자하고. 그때는 아니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법정 밖에서 교섭을 했어요.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한테 위로금을 드리고 또 위령제도 열어드렸어요. 1999년 일본 강관이라는 회사 역시 8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법적 책임을 거부했지만은 진지한 마음을 표한다. 이러면서 법정에서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후지코시라는 회사 일본 법원이 불법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러면서 인정하니까 피해자들에게 3천만 엔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3천만 엔. 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한국 법원에 앞서서 1990년대 일본 법원에서 먼저 진행이 됐는데 가해 당사자인 일본에게 먼저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어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대부분 소송에서 졌지만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3건의 화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상희 변호사는 일부 기업은 과거 과오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했고 이는 해석에 따라서 배상의 성격도 있다. 아 그렇죠. 기업이 미쳤다고 생돈을 줍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럴 리 없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그게. 예? 자, 일본 쪽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과민 반응할 필요 없이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왜 달라졌느냐? 미국에서 반인륜 범죄 소송이 번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도처에서 나오니까 이대로 배상 다 받아주면은 우리가 큰 손해 보겠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일본 정부의 등 뒤에 숨어가지고 배상 못하지. 어떻게 그걸 배상하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배상을 못하겠다. 분명히 전쟁 범죄를 저지른 그런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 학계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개인 배상권은 소멸될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과거와 관련한 그런 뭐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손해배상이 종결됐다 하더라도 개인의 트랙은 또 다르다. 개인의 문제는 국가와 무관하다. 별도의 트랙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법원의 판단도 그러하고 말이죠. 네. 자, 일본이 2000년 이후부터는 아예 쌩까고 있다. 이런 관련한 기사 오늘 한겨레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트럼프 관련한 소식입니다. 한미 훈련 터무니없고 돈 많이 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미 훈련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쟁 연습 아니냐, 우리를 침탈할 목적으로 벌이는 훈련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북한이. 근데 말이죠, 우리 정부가 그래 그러면 하지 말자. 뭐 우리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를 완전히 끝내기로 했으니까 그만하자. 이러면서 이제 미국에다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화로 풉시다. 북한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킵시다. 이러면서 제안을 할 만도 하죠. 예. 근데 미국이 말이죠. 그런 제안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냐? 너 완전히 북한을 대변하고 있구냐? 응? 김정은 대변인이구나. 라면서 우리 정부를 몰아세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실 참아 못했던 거 아닙니까?
뭐 남몰래 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남한 내 이 극우 세력들 뭐 그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도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한미 훈련 터무니없고 돈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미 훈련 그만합시다. 이래도 되는 건지 참 너무나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예. 예. 자, 트럼프 대통령. 한미 군사훈련 비용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한미 훈련 터무니없고 돈 많이 든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북한 편만 든다 이런 비판과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대통령이 다시 자신의 군대와 동맹국에 반해서 북한 편을 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아주 재밌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우리 그 수구 보수 세력들은 이거 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미국 말씀이라면은 정말 뭐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해도 그 말을 믿어줄 사람들인데 지금 한미 훈련 터무니없고 돈 많이 든다는 이런 천조국 대통령의 말씀에 이거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이거 뭐 지켜보는 사람, 팝콘 각인 사람조차도 황당한데 우리 수구 보수 우익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트럼프를 종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참 웃음만 나옵니다. 예. 근데 트럼프가 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연장을 사실상 요구한 상황이에요. 연장을 사실상 요구했는데 양국 갈등은 미국을 곤란하게 한다. 두 나라가 잘 지내기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고 손 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참 아주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요.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터무니없는 수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미스터 김님 트럼프는 모든 걸 비용으로만 보는 거 알잖아요. 황당할 거 없죠. 그렇다면 좋네요. 괜히 쓸데없이 미국 비용 들이지 말고 훈련하지 맙시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나올 수는 없나요? 예? 아니 트럼프가 하고 싶지 않다는데 터무니없다고 말하는데 뭐로 우리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또 북한한테 이렇게 원성을 사면서까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하지 맙시다. 터무니없다는데 뭐하러 해요 그걸. 예. 커지는 동맹 리스크. 오늘 이 칼럼 굉장히 주목됐습니다. 정동 칼럼 경향신문 한설 예비역 육군 준장 수원대 초빙 교수의 칼럼입니다. 이분은 통상의 별 출신 치고는 굉장히 안목이 넓어요. 그리고 수구 꼴통 똥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예리한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좀 만나서 지도도 받아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한설 예비역 육군 준장의 글을 읽어볼 텐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서 한국이나 일본이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가 있었죠.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미국 정부의 뜻. 이와 관련한 칼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지만 입지적으로는 일본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거리 미사일과 다름없는 이지스 어쇼워 배치가 결정됐다. 핵탄두만 장착하지 않겠다면 배치 결정에 따른 반발을 겪을 필요가 없다. 한국처럼 중국의 경제 공세에 취약하지 않는다. 일본이 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거리 미사일과 다름없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가 결정됐다. 아시아에 배치한다는 그 중거리 미사일이 이지스 어쇼어라고 하는 건데 일본은 핵탄두만 장착하지 않겠다면 배치 결정에 따른 반발을 겪을 필요가 없다. 한국처럼 중국의 경제 공세에 취약하지 않다. 일본이 말하는
일본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은 한국처럼 중국의 경제 공세에 취약하지 않다. 일본의 재무장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단속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중국에게 어떤 위협 수단으로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중거리 미사일이 그렇게 기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배치된다면.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이도저도 못하게 되고 미국이 가세해서 한국을 경제 위기에 빠뜨린 다음 일본은 재무장을 묵인받고 미국은 중거리 핵 무기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구제 금융을 제공한다는 시나리오를 허황된 망상이라고만 하기 어렵다. 자, 다시 한번.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한국은 이도저도 못하게 되고 미국이 가세해서 일본과 협공을 해서 한국을 경제 위기에 빠뜨린다. 일본은 미국에게서 재무장을 묵인받고 군국주의 국가로 가는 길, 그 길에 바리케이트를 치워달라고 하면 미국이 치워주고, 미국은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한국에게 구제 금융을 제공한다는 시나리오. 허황된 망상이라고만 하기 어렵다. 야, 이러면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 미국이 완전히 일본 편이어서 지금 일본 유리하게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간다. 우리 같은 나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한국에 중거리 핵무기가 배치되면, 중거리 미사일 정도가 아니라 중거리 핵무기가 배치되면 중국은 우리와 즉각적으로 단교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중 경제 관계는 파탄나고 우리 경제는 붕괴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위협은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북한은 핵무장을 공식화할 것이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전쟁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우리를 지켰던 동맹이 더 위기를 초래할지 모른다. 우리를 지켰던 동맹, 미국이 우리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요구를 수용하든 거부하든 고난과 파국은 불가피하다.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이후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할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이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할 문제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총화를 모아야 결과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회피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익숙했던 것과의 결별은 감당하기 어려운 모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유, 이거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예? 설마 그러할까요? 아웃 조중동님, 소설 쓰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소설이길 바랍니다. 근데 한설 예비역 준장 이야기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놓고 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갈리는 뭐 만무하죠. 뭐 한국을 완전히 조스로하는 이런 행동을 미국이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그럼 우리 정부는 뭐 별 수 없죠. 미국하고도 싸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일본하고는 싸우는데 미국하고는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미국의 속국입니까?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군 출신들이 그렇게 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나이스에스님, 아무튼 우리의 앞날이 험난하다는 것은 분명하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그동안 만만하게 굴어서 문제였지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선택의 수가 없습니까? 선택의 수가 없어요? 있어요. 뭐 차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상황까지 간다면 그때 이제 뭐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용단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날이 오면님, 솔직히 한국 정부도 미국에게 노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깽오님, 부당한 건 거부해야죠. 이전처럼 다 받아주면 나중에 수습이 안 되던데.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게도 노 할 줄 아는 나라가 될 때 한반도의 균형자론,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동북아시아 균형자, 또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한 운전자로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이건호님, 어떤 경우든 기본과 핵심은 남북이 하나 돼서 외부 환경에 맞서야 한다. 이것입니다. 네.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 김정진님, 지소미아 파기는 안 되죠. 네. 이런 견해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불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결국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가 이제 통치권자의 판단에 놓여 있는 것인데요. 카드를 들고 있을 때 카드입니다. 썼을 때는 이미 더 이상 카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8월 24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최대한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일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파기하든 파기하지 않든 말이죠. 예. 자,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뭐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뭐 영원히 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소간의 어떤 그런 혼란과 다소간의 피해는 감수하더라도 이 나라가 이제 독립국으로서, 자주적인 독립국으로서 서야 하는 마땅한 과정이라면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예.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좀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카드가 많아요. 안 써서 그렇지. 웬만하면 좋게 가자. 이런 입장이어서 그렇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1000가지 만가지 됩니다. 예. 동맹 리스크. 아마 한설 예비역 육군준장은 미국을 동맹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다. 근데 그 동맹으로 인해서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목에 담은 것 같습니다. 커지는 동맹 리스크. 굉장히 오늘 주목되는 칼럼이었네요. 네. 오늘 장도리만 병 보겠습니다. 친일파. 우리 조선 백성들을 묶어두고 그렇게 해서 갈취하고 해서 모은 돈을 일본한테 갖다 바칩니다. 그래 놓고는 적산가옥 부여받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부를 키워서 대대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족벌 언론이 되고 재벌이 되고 VVIP가 되고 정치권에 진출해서 여의도에서 또 알리를 틀고 또 학계에서는 일본 돈 받아 처먹고 저렇게 일본의 주구가 된 이런 양상이죠. 자, 반일 종족주의가 아니라 친일 종족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박순찬 화백이. 감정만 앞세우는 자들은 영원히 우리 종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하면서 폐지를 팔면서 생계를 연명하는 독립운동가 후손, 그리고 노 아베를 외치고 있는, 노 재팬을 외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친일파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세상이 됐는지. 이 세상을 끝장내는 시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친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보다 친일 종족주의가 더 나쁘고요, 더 극악스럽습니다.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양심을 돈으로 판 자들은 영원히 우리 종족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